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부동산 투자 황부자 진행의 강주린입니다. 역대급 저금리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분양시장에서 틈새 투자처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아파트 투자 여건이 좀 열악해졌고 금리 인하 단행으로 이 투자자의 관심이 좀 더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신중한 결단이 필요하고 또 전문가와 더욱더 상의를 해봐야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문자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황부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볼게요.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은평구와 신월동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지난주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주셔서 다 같이 임장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 이 은평구와 신월동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지역일지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지역 저희 자세하게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연신내역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3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전용 면적은 약 29제곱미터. 시세는 2억 7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은평구 연신내 쪽으로 와봤는데요. 더블 역세권입니다. 3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연신내 쪽인데요. 일단 저희가 연신내 지역 특징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바로 만나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이 은평구의 연신내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인데요. 연신내역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가련동이라든지 불광동 그리고 이 대조동에 이 경계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이 연신내는 바로 3호선과 6호선 역세권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유형으로는 다세대 주택, 바로 3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면적은 전용 약 29제곱미터입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좀 하셔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뭐냐면 전용은 왜 이렇게 작은데 3룸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피스텔이라든지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곧 실면적입니다. 하지만 뭐 빌라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전용 면적 외쪽으로 이 베란다라든지 서비스 공간을 확장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세는 현재 2억 7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특성으로는 인구 약 48만 5천 명 정도가 되고요. 이 세대수는 약 20만 3천 세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 서부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뭐 경기도 고양이라든지 파주와 굉장히 가깝고요. 주요 업무지구인 마포, 용산, 여의도와 인접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이 노후된 소형주택 및 빌라, 연립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 주택 공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접근성 또한 굉장히 좋은 것이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바로 이 마포, 용산, 여의도 굉장히 이 주요 업무단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지하철 및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 서울 주요 업무단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거기다 이 생활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교통, 메디컬, 금융, 생활 인프라가 강점인 곳인데요. 많은 분들이 은평구를 알고 계시다시피 연신내를 제외한 나머지의 지역들은 조금 인프라 자체가 다소 좀 약하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연신내 주변에는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이 로데오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 생활을 뭐 다 하실 수 있는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강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임차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개발 환경 같은 경우도 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교통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서 GTX A 노선 굉장히 이 착공에 지금 열심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자체의 부동산은 앞으로 이 매도를 하셨을 경우에 충분한 이 값어치가 상승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잠시 후에 자세한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위치 자체가요, 굉장히 좀 주요한 업무단지 접근성이 좀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3호선과 6호선까지 이용을 하게 되면 더욱더 좀 편리하게 출퇴근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저희가 좀 자세한 위치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네. 현재 이 은평구 연신내 주변의 입지를 제가 이 지도로 좀 표기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신내역에 이 가련동과 불광동 그리고 이 대조동이 이 경계를 하고 있는 위치에 이 연신내역이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연신내역 주변에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곳은 바로 가련동 라인입니다. 이 가련 1동 1구역 재개발이 있는 곳인데요. 물론 이 대조라든지 불광 쪽의 시세와는 사뭇 다릅니다. 가지각색으로 좀 이렇게 이 시세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저렴하면서 임차를 잘 마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임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충분히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현재 이 가련 1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그리고 기존의 대조구역이라든지 불광 제5구역 등 많은 이주민들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 가련 1동 재개발로 인해서 수많은 이주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주변 공급률이 당연히 재개발이 되는 땅 자체에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변 공급률이 많이 저하가 되고 전세라든지 월세, 임대료가 많이 상승될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 이 오랜 기간 가련동, 불광동, 대조동 등 재건축으로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이 투자했을 때 바로 이 공실 리스크라든지 이 부담 자체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입지를 좀 보셨을 때 현 부동산 투자 입지로서도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신내역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바로 근처에 로데오 거리가 있고요.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곳은 바로 이 가련동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신내역에서도 이 7번 출구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연신내역 주변으로는 생활 인프라 역시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난주에 좀 상담차 전화를 주셨을 때도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이 연신내역에서는 주요 업무지구인 바로 뭐 DMC, 상암동이라든지 마포, 홍대, 종로까지 충분히 이 집주 근접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집주 근접성이 뛰어나면서 이 저평가가 되어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 투자 관심 지역으로 찾고 계신 이 지역에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접근성은요, 뭐 마포나 홍대, 종로의 접근성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GTX까지 들어오게 되면 강남 접근성까지 갖추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미래 가치가 좀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팀장님? 네. 현재 이 저평가 지역들, 뭐, 은평구뿐만이 아니라, 뭐, 양천구, 뭐, 내지는 뭐, 금천구, 이런 곳들이 앞으로 이 교통개발 호재로 인해서 이 부동산 매수를 하셨을 때 충분한 이익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좀 보자면 전체적인 이 서울의 25개 구의 자치구 중에서 바로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표 자체를 보셨을 때 은평구는 뭐 19위여서 안 좋은 것이 아니라요. 서울 자체의 1인 가구 비율 자체가 벌써 20%가 다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주요 업무단지 근처에는 굉장히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 많은 지역에서 주요 업무지구로 갈 수 있는 좀 저평가가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좀 살기가 편한 직주 근접성이 뛰어난 곳으로 많이 임차인들이 이동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은평구 같은 경우는 현재 24.44% 굉장히 많은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연신내역 주변에는 이 소형 주택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 내지는 2인 가구 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임차로 찾고 계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GTX A 노선에 이 연신내 구간이 착공이 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현재 이 연신내역 같은 경우는 을지로까지, 뭐 종로까지도 약 10분대면 충분히 가실 수가 있고요. DMC라든지 상암까지도 약 10분대면 충분히 가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강남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이 연신역에서 강남까지는 다소 좀 한 시간이 좀 넘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이 GTX A 노선이 강남 삼성역까지 10분대로
이 연신내역에 GTX A 노선이 들어선과 동시에 바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GTX A 노선을 타고 바로 강남역까지 충분히 10분대의 주파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GTX A 노선 충분히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 연신내역 구간이 착공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인데요. 현재 뭐 운정에서 그리고 연신내, 서울역을 지나서 삼성역과 뭐 성남, 동탄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요. 이 노선 자체가 2월 달에 착공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연신내 구간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GTX A 노선이 개발 후의 전망으로는 당연히 트리플 역세권과 되면서 이 강남권으로 충분히 진출이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이 신축을 지을 수 있는 부지 자체가 연신내역 주변에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연신내역 주변에는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의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름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역시 교통 호재인데요. 바로 이 서부경전철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표기를 제가 해놓은 것은 뭐 송주범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강북횡단선과 서부경전철 조기 착공 공약을 발표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많은 국회의원들, 예비 후보분들께서 현재 공약으로 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평구의 교통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요 업무지구의 직주 근접성은 당연히 높아지고요. 그만큼 통행 시간은 반으로 줄 것이고요. 교통편이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변 부동산의 매매 금액 및 감정가 충분히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역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인데요. 다음 달이죠. 4월 중순 정도가 되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예타 발표가 거의 뭐 임박에 가까워졌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은평구 자체가 수혜 지역으로 기대를 좀 해보실 충분히 수혜 지역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교통은 부동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강남쪽과 북쪽에 이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까지 갖춰지게 되면 이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은평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서부경전철이라든지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그게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서부경전철과 신분당선 서북부 촉구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은평구청장 분과 이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에게 바로 이 은평구 서울시의 주민 서명부를 전달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것들이 서명으로 전달이 되었냐면 바로 이 서부경전철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에 대한 것인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조기 착공에 대해서는 벌써 29만 5,078명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벌써 서명을 하셨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서부선 조기 착공 및 고양선 이 신사고개역의 신설 서명이 벌써 29만 2,253명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은평구의 주민이 48만 5천여 명인데 이 중에 60% 이상이 벌써 서명에 참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많은 당의원들도 공약으로 추천을 하고 있고요. 진짜 빠르게 착공이 될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이 가련 1구역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재건축과 재개발, 그렇기 때문에 이 탄력을 받은 이 은평구의 가련동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일 늦게 재개발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후되었던 가련동의 새로운 모습과 생활의 질과 이 삶의 형태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주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임차인 걱정 크게 없이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은평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시세라든지 이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재를 살펴보니까요. 트리플 역세권의 서부 경전철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까지 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또 다양한 재정비 사업으로 아무래도 좀 보다 쾌적한 주변 환경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한번 체크 포인트도 만나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짚어주시죠. 네, 현재 이 체크포인트를 플랜을 잘 계획을 세우셔서 이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첫 번째로는 유명 지역보단 유망 지역의 투자 지역으로 좀 선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내가 1억으로, 2억으로 투자해서 뭐 임대 사업자를 내신 이후에 장기간이 뭐 지난 이후에 뭐 3억이든 뭐 5억이든 정말 많은 금액을 버실 수 있다라고 가정하에 양도하셨을 때 이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큼 남는지를, 얼마큼 내는지를 꼭 비교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은평구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서 바로 이 저평가 지역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서 이후에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좀 절약이 될 수 있고 하지만 투자 금액보다는 대비 좀 괜찮은 금액으로 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금액을 좀 보실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GTX 노선과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투자 지역으로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소액 투자. 많은 금액보다는 되도록이면 좀 소액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곳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중장기적 시세 차익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라든지 주차장 등 임차인의 눈으로 투자 물건을 꼭 선정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는 정말 노후된 주택이 많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되도록이면 엘리베이터가 좀 설치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주차장이 주차율이 좀 높은 곳들을 많이 선호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체크 포인트 잘 확인을 하셨다가 투자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를 들어보니까요. 전략을 좀 굉장히 잘 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저희 시세와 함께 바로 만나볼게요. 네, 현재 이 대조동이라든지 이 불광동 쪽에 투룸 시세가 이 정도 2억 7천에서 2억 8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은 연신내역 주변에 바로 가련 1구역 주변입니다. 자, 이곳의 현재 시세 다세대 3룸 같은 경우는요. 2억 7천에서 2억 8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했을 때 임대 금액 2억 6천에서 2억 7천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약 1천만 원 굉장히 소액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를 했을 경우에 보증금 약 2천에 80만 원, 대출은 1억 3천에 1억 3천 5백만 원, 월세를 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1억 2천에서 1억 2천 5백만 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은평구 연신내 만나보셨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은 010-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지역도 살펴볼게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2호선 신정내거리역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약 53제곱미터, 시세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2호선 신정내거리역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정내거리는 양천구에 있죠. 목동 생활권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 곳입니다. 일단 신월동의 지역 분석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네, 현재 이 개요에 대해서 좀 신월동 아파트에 대해서 좀 만나보자면 위치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바로 신정내거리역 근처에 있습니다. 유형은 방 3개, 화장실 2개인 아파트, 등기가 아파트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면적은 전용 약 53제곱미터, 25평형 정도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의 시세는 약 4억 2천에서 4억 3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 위치의 특성을 좀 보자면 현재 이 주변의 인구는 약 12만 2천여 명 되고요. 세대수는 5만 2천 세대. 세대당 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2.4명. 그만큼 이곳 역시 2인 가구라든지 3인 가구, 소가족분들이 많이 사신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은 현재 신정, 뉴타운 등 많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집값 상승 선도 지역 해당됐고요. 땅값 자체가 평균 현재 약 3천만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이 접근성 같은 경우는 지하철 2호선이 신정내거리역과 굉장히 가까워서 이곳 역시 영등포라든지 여의도 쪽으로 충분히 편리하게 가실 수가 있고요. 경인고속도로라든지 남부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와 우수한 접근성의 이 교통망이 강점인 곳입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현재 비교적 좀 아쉽지만 낮은 생활 인프라가 현재 되어 있긴 하지만요. 앞으로 이 신정 뉴타운이 들어서면서 앞으로 많은 상권 변화가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 이 생활 편의시설이 다양하게 표준이 되어 있지만 노후된 시설로 앞으로 많은 발전을 예상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발 환경 같은 경우도 현재 이 신월동에는 이 교통 호재가 많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경전철 목동선, 그리고 원종 홍대선, 경인고속도로 지하사업, 신월 IC에서 여의도까지 지하사업, 신정 뉴타운의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주변에 이 소형주택들의 재건축까지 정말 많은 호재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 특성을 보니까요. 인구 밀도가 꽤 좀 높은 것 같고요. 소규모 가정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좀 자세한 입지 분석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입지를 좀 가지고 있을까요? 네, 현재 이 신월동 입지를 보자면요. 신정내거리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월동이 굉장히 가깝고요. 화곡동이라든지 신정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신정내거리역 바로 맞은편에는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뭐 벌써 많은 아파트들도 있지만 앞으로 지어질 그리고 짓고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에 분양가를 좀 알아보고 매매가를 좀 알아보고 시세를 좀 알아봤더니 이곳에 피가 뭐 3억 이상이 붙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금액이 호가를 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신정 재정비 촉진 지구 바로 주변에 신월 2동이라든지 신월 4동에 소형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이 빌라 자체를 부시고 이후에 한 동짜리라든지 뭐 두 동짜리 빌라 내지는 아파트 내지는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율이나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봤더니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거기다 이 입지 자체를 좀 보자면 이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와 이 신월동 주변에서는 바로 이 마곡지구라든지 뭐 부천이라든지 내지는 영등포, 여의도, 마포와 홍대까지도 충분히 직주 근접성을 직주 근접성이 높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정 재정비 촉진 지구뿐만이 아니라 호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피가 많이 붙은 지역 주변으로도 충분히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입지가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곳에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가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신월동은 현재 신정 내거리역이 있지만 다른 노선도 좀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교통 호재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현재 이 신월동 자체에는 지하철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것들이 생기고 어떤 교통 호재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바로 첫 번째 경전철 목동선입니다. 이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신정 내거리역 에서 바로 뭐 밑에 쪽이죠. 밑에 쪽에 이 목동선이라고 해서 이 경전철 라인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경전철 목동선 같은 경우는 제2차 서울시 교통철도망 구축 계획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서 신설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곳에는 2019년 2월에 사업 확정이 됐고요. 2021년도에 착공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착공이 되고 나서 향후 한 60개월 정도 이후에 예정해 있고요. 양천구에 늘어난 교통 수요를 대처를 해서 도시철도 소외 지역에서 해소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신월동에 교통 호재가 생김으로 해서 이 신월동 자체의 네임밸류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이 원종 홍대선입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호재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은 사실 이 사업 기간 자체 그리고 신정 차량기기 이전 문제로 해서 착공 시기 자체가 미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철도 계획에 포함이 되면서 예정 사항으로 있다라는 것이고요. 2026년도에 착공을 해서 2030년 준공 목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 역시 공약으로 많이 발표를 했고 기사화했다라고 좀 보시면 앞으로 이 부동산 영향이 얼만큼 많이 미쳐질까라고 기대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곳에 원종 홍대선 전용 차량 기지를 기존에 있던 차량 기지가 아니라 따로 신설을 한다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급행 노선까지 추진이 된다라고 하니까 생기게 되면 이 부천 자체에서 홍대 입구역까지 가는데 중간에 이 신월동에 생김으로 해서 신월동 주변에 이 주거 환경 역시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호재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입니다. 현재 이 도로 개량 공사 그리고 지하 도로 사업 공사비 전체 7,500억, 굉장히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되는 교통 호재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뭐 주변 자체에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으로 영향이 생기는데 이런 지하와 뭐 사업도 뭐 영향을 줍니까?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신월동 라인 자체에서도 물론 자차로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임차를 하실 때 어느 지역은 굉장히 막히기 때문에 좀 비선호하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 자체,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뭐 서울 내부 안으로 더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교통체증이 많이 완화가 되는 사업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지역 자체의 교통도 완화가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으로 임차인이라든지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이 신월 IC에서 끝이 아니라 신월 IC부터 이 여의도까지 지하 사업이 되는데요. 2015년 말 신월 IC부터 여의도까지 7.53km 길이의 서울 제물포 터널 공사가 시작이 돼서 이 제물포 터널 개통 시기는 2021년 4월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신월 IC에서 이 목동 운동장까지 약 4.1km가 되는 이 구간에 국회대로 지하 차도 공사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 신월동 라인뿐만이 아니라 뭐 경인고속도로라든지 서울 외곽순환로를 타고 그 이후에 이 신월 IC를 진입을 했을 때 여의도인 이 국회의사당 그리고 이 여의도까지도 충분히 쉽게 진출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도시첨단 물류복합단지인데요. 이 신월동에 사실 많은 교통호재도 교통호재지만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상권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에 어떤 것들이 들어서는지 보자면 뭐 물류창고라든지 문화집회, 쇼핑몰, 오피스텔, 아파트 정말 많은 시설들이 앞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고요. 2021년 1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24년 7월에 준공이 될 예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곳 자체가 들어오게 되면요. 자체적으로 이 자체 부지를 개발을 해서 이 상권 변화도 있겠지만 이곳에 일자리 창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면 이 주변에 임대를 하거나 공급해야 되는 이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월동 자체의 이 지역을 이 투자 선정지로 선점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동산에서 교통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진행 중인 교통 문제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개통이 되면요, 뭐 서울 어디든 못 갈 데가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장점들 좀 잘 파악해 보시고요. 저희 체크 포인트 이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이렇게 뭐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돈 있으면 뭐 강남이든 여의도든 어디든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소액으로 좀 똘똘하게 오히려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명 지역보다는 유망 지역으로 많이 알아보시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뉴타운 인근 뭐 신정 뉴타운이죠. 이 신정 뉴타운 인근 비교적 매매 가격이 저렴하면서 임대 금액은 좀 높아서 소액으로 잘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곳을 잘 선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 특성상 앞으로 교통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선별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깡통 전세라든지 일명 무갭 투자 등 위험한 투자는 되도록 사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 포인트 잘 한번 보셨다가요. 참고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망 지역에는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한번 또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와의 소통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가격, 시세 분석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아파트 주변의 시세는요, 4억 2천에서 4억 3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했을 때 임대 금액 4억입니다. 예상 임대가를 이렇게 적어놨지만 좀 빠르게 임차인을 맞추시려면요, 이 전세 금액 좀 더 내리실 수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실투자 금액은 약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했을 때 보증금 약 5천에 월 80만 원, 그리고 대출을 하셨을 때는 약 2억 1천에서 2억 1,5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했을 때 실투자금은 약 1억 6천에서 1억 6,500만 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양천구 신월동 만나보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팀장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만나본 유망 지역 정보 다시 한번 바로 만나보시죠. 계속해서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볼게요. 황스인베스트의 황진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진현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에 있었던 부동산 소식들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내용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특히나 좀 많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파악이 더욱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이 좀 준비가 됐을까요? 네, 이 시간에 참 즐겁고 좋은 내용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요즘 그렇게 좋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골라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 몇 가지 추려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제목이 이렇습니다. 집값 떨어진 지방도 9억 초과 3배가 올라갔다는데 뭐가 올라갔을까요? 자, 종부세가 올라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제 종부세 폭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종합부동산세를 한 작년에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 결과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즉 공시가격이 9억을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 늘어난 주요 지역을 한번 봤고요. 규모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종에는 9억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현재는 25개가 됐고요. 이거는 비율로 표시를 못하겠죠. 자, 대전 같은 경우는 151개가 있었는데 지금 729개가 됐습니다. 무려 4.8배가 올랐어요. 4.8배 오른 상태고요. 광주 또한 103개에서 367, 그러니까 3.56배 정도 올랐고요. 부산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부산이 원래 248 정도였는데 현재는 지금 2,900개죠. 그래서 2배 이상 올랐다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경기나 인천 지역들도 다 올랐습니다. 근데 이 지방들도 오른 상태지만 서울도 많이 올랐거든요. 서울 그 공시가 9억을 초과하는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많이 올라간 게 강서구네요. 강서구가 무려 3,700%가 올랐습니다. 13가구였는데 지금 494가구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 납부 대상자가 된 거예요.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마곡지구가 이걸 주도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서대문도 1000% 이상이 올랐네요. 이런 비율로 따졌을 때 매우 큰 비중을 가지고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합부동산세가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14.75%의 공시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얘기할 때 종합부동산세를 결정짓는 게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이제 종합부동산 세율이 있고요. 세율이 있고, 그리고 세율만큼 중요한 게 그다음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있었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공시가격이죠. 공시가격. 자, 이 3가지가 종합부동산세를 결정짓는 그 내용인데 세율은 올랐습니다. 이미 올랐죠. 오른 거 확정됐고 지금 더 올리겠다고 지금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요. 자,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올랐습니다. 우리 전에 이제 80%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매년 5%씩 올라서 이게 100%까지 올라간다는 게 확정이 돼 있는 상태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공시가격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공시가격이 이 정도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많은 집들이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9억이잖아요. 9억.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9억을 넘어가는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1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납부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갖 대출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 집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라는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뭐 대전 4.8배, 광주도 3.5배 급증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 가격이 오른 아파트 가격이 오른 지역은 대전밖에 없었어요. 대전밖에 없고요. 광주나 뭐 밑에 뭐 대구나 이런 지역들은 외려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시가격이 올라가서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해야 되는 가구 수가 이렇게 많아졌다는 내용이고요. 자, 강서가 작년 13곳에서 올해는 494가구로 껑충 뛰었다. 이건 마곡지구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도 서대문구도 1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근데 이게 좀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는 게 이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는 여지껏 가장 안정적인 자산 가치 수단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령자라든가 은퇴자들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산의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주택으로 인해서 소득이 생기지 않는데 이런 세금을 납부해야 되니까 이제 은퇴자나 고령자 중심으로 이제 과세 부담이 커질 것 같다라는 이제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작년에도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상승하는 거에 대한 그 법률은 아직 통과된 게 아니고 이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일이 6월 1일이잖아요. 6월 1일이니까 5월 31일까지 통과가 안 된다면 올해까지는 적용이 안 된다는 내용 말씀드리고요. 6월 1일 하니까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네요.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집을 팔 때는 언제까지 팔아야 되는지, 살 때는 언제부터 사야 되는지. 자, 6월 1일이 그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일이기도 하지만 재산세의 기준일이기도 합니다. 재산세. 자, 6월 1일 날 내가 소유를 하고 있다면 또는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을 하고 있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살 때는 언제까지 사야 될까요? 언제부터? 자, 사실 때는 6월 달 이후에 사셔야 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리고 파실 때는 5월 말일 이전에 파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 내용이었고요.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아까 쪽으로 돌아갔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내용은요. 코로나 그리고 보유세, 대출 규제 3대 악재에 의해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 본격화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동산 시장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냐 매수자 우위 시장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서울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건 매수자가 매도자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나타내는 지수거든요. 자, 12월 9일을 보면 128.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2.16 사태라 그러죠. 대책이라 그러죠. 12.16일 때 그때도 128을 넘어섰어요. 매수자 우위 수위가. 근데 현재는 지금 100.9입니다. 100을 겨우 넘어선 상태죠. 그래서 이제 매수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100이라고 했을 땐 매수자와 매도자가 1대1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매수자가 많아서 매도자 우위의 시장을 견제해 오다가 현재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걸 지수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자, 매도자가 우위일 때 시장은 호가에 의해서 좌우를 합니다. 매도자가 나 이거 얼마 받을래? 라고 시장에 내놓으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가 성사가 되거나 안 되거나 결정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매수자 우위 시장일 때는 금매가 시세가 되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매도자가 많다는 얘기죠. 매수자가 적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매로 나오는 그 가격이 시세로 형성되는 걸 말하고요. 자, 지난 9일 기준으로 서울 매수 우위 지수는 가까스로 100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가는 게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주택자 종부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이게 통과되면 세부담이 가중돼서 주택 매도자는 매도하려는 압박이 심해질 거다라는 내용인데 이걸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 안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현재 그 반포에 아크로리버타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84평방미터짜리 만약에 두 채를 가지고 있다. 두 채를 가지고 있다 했을 때 올해 낼 수 있었던 종합부동산세가 3,800만 원입니다. 3,800만 원인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게 내년이 되면 6,300만 원이 돼버려요.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올라가고요. 공시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이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거는 유지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종합부동산세, 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물건이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요 얘기하니까 또 이런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그 자동차 큰 차를 타는 분이 있으면은 아우 저 유지비가 얼마 들까? 능력 있으신 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집을 비싼 집을 가지고 있으면 아우 저 유지비가 얼마 들까? 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는 요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제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적용된 대출 규제는 신규 수요를 발생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다. 이래서 매도자가 가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게 된다라는 설명인데 요거는 따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첫째 이제 세금 알아야겠죠. 세금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주구장창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세금에 대해서는 좀 뺄게요. 이것도 뭐 언제 집을 구입했냐, 장기 임대 사업자냐, 단기 임대 사업자냐, 뭐 어느 대책이 시점이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하죠. 이것도 공부해야 될 내용인데 지금은 대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대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모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딱 4가지 그 지구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이제 투기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가 있어요. 투기 과열지가 있고요. 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규제 지역이죠. 자, 우리나라의 모든 부동산은 이 4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특히 주택에 관해서는 이제 금액별로도 나눠지게 되죠. 이게 15억을 넘어가느냐, 9억에서 15억 사이에 있느냐, 그리고 9억 이하냐, 이렇게 이제 금액에 따라서도 이제 계층을 좀 나누게 돼 있어요. 이 지역과 금액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다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이제 말뜻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LTV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LTV는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LTV가 50%다라고 했을 때 내 집이 10억이다. 그럴 땐 5억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지역들마다 LTV가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일단 15억을 넘어가는 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투기 지역과 그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고요. 이 조정 지역은 50%와 30%로 나눠지게 돼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9억 9억 이하일 때는 50%를 받을 거고요. 그 이상일 때는 30%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그대로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9억에서 15억 사이일 때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는요, 40%와 20%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9억이 넘어가서 15억 사이에 있는 부분, 거기는 20%만 DTI가 적용될 거고요. 9억 이하인 경우는 40%의 DTI를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조정 지역에서는 역시 50에서 30% 적용이 되고요. 비규제 지역은 70%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9억 이하일 때도 중요한데요. 9억 이하의 주택들이 요즘 많이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9억 이하일 때 투기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일 때는 40%의 DTI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9억짜리 집을 사게 되면 3억 6천만 원만큼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정지역에서는 50%입니다. 조정지역 자체 내에서는.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역시 70%고요. 자,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참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이제 대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이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부동산 시장 당장은 몰라도 충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제목인데 이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나온 내용이에요. 자, 시중에는 돈이 넘치고 제로 금리가 예상되는데 안전자산으로 더 몰릴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죠. 현재도 이제 금리를 많이 낮춰서 시중에 돈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 그 3기 신도시 개발 그 토지 보상금 때문에 현금에 시장에는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유동자금이 많은 대신 투자할 곳은 별로 없는 거죠. 은행에 넣어봐야 제로 금리일 거고요. 현재 뭐 금융시기도 실물경제도 어려운 상태니까 안전자산인 부동산 쪽으로 더 몰릴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인데 이 코로나 때가 이제 장기화됐을 때가 문제거든요. 장기화됐을 때는 일단 뭐 소득이 줄어들겠죠.
기본적으로 소득이 줄어들고 고용도 불안할 것이고요.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소비도 위축이 될 거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실물 경제 전체가 타격을 입게 되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몰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죠. 요 정도 예상하실 수 있겠고요. 이게 4월 이내에 진정되지 않는다면 금융시장하고 실물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이 효과도 전이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대부분 맞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다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근데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포함하고 뭐 실물 경기,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코로나는 기본적으로 우리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외부 충격이거든요. 잠깐 와 있는 외부 충격이고, 이거는 곧 없어질 거다라는 게 맞는 예상이겠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부동산 쪽에는 유동자산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이 기간을 좀 잘 버티셔서 좋은 결과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간이 좀 부족해요.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데요. 집값이 뭐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로 인한 실물 경제 타격뿐만 아니라 부동산에도 따뜻한 날이 좀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강의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상담도 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접수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저는 인천 송도의 1층 상가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09 중앙에 위치해 있고 분양 가격은 약 7억 원 정도입니다.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 투자를 해도 될지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좀 고민이 많이 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이런 시기의 투자, 대표님과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안 좋을 때일수록 투자는 그 투자 수익률은 훨씬 커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해야 되는데, 그 리스크 자체가 부동산은 다른 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계속 진행하시는 게 맞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송도에 지금 1층 상가를 7억에 분양을 받으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질문 내용이 이건 것 같아요. 일단 뭐 지역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지역으로 먼저 살펴보면,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서울 말고 서울 외곽 지역을 좀 여러 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지역은 그 기대 수익만큼 내가 지불을 하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떨어진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서울 쪽은 전부 다 투기 과열지구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면 부동산 투자가 요즘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송도면 인천이죠. 인천이면 뭐 부동산 뉴스를 보신 분들은 대충 아실 겁니다. 요즘 가장 핫한 단어가 인천이죠.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현금 유동성들이 인천으로 몰리고 있는데, 그 인천에서도 가장 핫한 지역이 뭐 송도 그리고 청라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송도를 지금 선택하셨다 그래서 일단 지역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좀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 송도의 309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309. 자, 송도에는 매립으로 지금 택지를 조성하는 데잖아요. 매립을 하고. 그래서 309는 109, 209 그 밑에 있는 곳이고, 옆이 아마 5709일 거예요. 그 309가 분양한 아파트 가격이 지금 제일 비싼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잘 선택하신 것 같고요. 자, 1층을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1층 상가를. 자, 상가를 투자하실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공실률입니다. 공실률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1층 상가를 선택하셨다는 것 또한 공식률을 최소화시키는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7억 정도의 분양가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 분양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말씀 안 해주셔서 이 가격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이나 그 층수, 그 물건에 대해서는 아주 좀 선택을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유지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체 내에서 수익이 나오는 물건들이 앞으로도 그 부동산 투자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상가를 선택하셨다는 게 뭐 지역이나 종목이나 이런 거는 다 괜찮고 투자를 진행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님의 선택에는 일단 긍정으로 한 표 주셨습니다. 유지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황진현 대표와 함께 이슈도 만나보고 상담까지 모두 마쳐봤습니다.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황부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